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리입니다. 오늘 드디어 기아자동차가 K8의 공식적인 가격하고 카탈로그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려고 하고요. 잘 알려진 대로 이 K7이 이제 K8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단지 숫자 하나만 높인 게 아니라 모델 안에서 좀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느낌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겠죠. 일단 짧은 영상 하나 보시죠. 이건 이제 디자인 전무, 카림 하비브 디자인 전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 램프류들이 어떻게 실제로 봤을 적에 눈에 들어올지가 궁금한데 주목도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옆모습이고 일반적인 전형적인 3박스 세단과는 다르게 좀 뒤로 넘어가는 루프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좀 쿠페라이크한 세단을 만들어내려고 한 것 같고, 또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저 사이드미러 밑에 지금 음영 처리된 라인이 있는데 저게 지금 Z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디자이너 설명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가 엇갈리면서 드라마틱한 형상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이거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죠? 샥샥샥. 네. K8은 이제 신형 N3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전장만 놓고 보자면은 이제 그랜저보다 무려 25mm나 깁니다. 그리고 휠베이스까지도 10mm가 길어서 이게 단지 어떤 범퍼에 조금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런 요소의 차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이 그랜저보다도 더 넓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높이도 K8이 그랜저보다 15mm 낮습니다. 그리고 전폭은 1875mm로 같고, 그래서 이런 숫자로 놓고 볼 때 그랜저보다 좀 더 스포티한 그런 자세를 갖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얼굴은 둘 다 약간 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얼굴이라서 그렇다 치고 옆모습을 볼 때 그랜저에는 라인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나타와 K5처럼 K8이 그랜저보다 더 스포티해 보일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디자이너 얘기를 들어보시죠. 우아하게 떨어지는 쿠페 스타일 라인이 시각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낸다고 하고, 이쪽 뒷모습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뒤도 좀 힘이 있어 보이죠. 새로운 차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새롭긴 해요. 기아에선 이번에 또 범퍼 안에다가 저 그릴을 합쳐 넣었다고, 범퍼 안에 그릴을 집어 넣었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이건 뭐 그랜저도 마찬가지였었고, 근데 이제 K8은 좀 디자인이 다르죠. 밑에 화살표처럼 저렇게 집어 넣은 게 정면에서 빛을 받을 적에 마치 뭐 물에서 물고기들 비늘 반짝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얘도 약간 좀 어류과예요, 얼굴은. 저 번호판은 진짜 K가 있나 보죠. 장난삼아 쳐봤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저 밑에 데이라이트인데 키 언락 락을 하면 저렇게 반짝거려요. 무슨 푸른 하늘 은하수처럼. 키도 달라졌나 싶은데 키는 그대로입니다. 이거 약간 야바이 같은 느낌이 나서 만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훨씬 멋진 것 같아요. 저 근데 K8이 약간 KB생명 생각나는 그런 건 저뿐이겠죠. 그리고 테일램프가 쭉 이어져서 저게 밤에 보면은 확실히 더 주목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진등은 밑에 붙었고요. 네, 이 모습인데 약간 어떤 실루엣적인 게 차가 길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CT6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뒤에 테일램프 밑으로 떨어지는 저런 크롬 가니쉬 때문에도 뭔가 좀 화려한 느낌도 강조를 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K8은 흰색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도 이 테일램프를 강조하는 걸 영상 중간중간 많이 넣었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잘 보인다는 거겠죠. 다시 한번 보더라도 램프가 꼭 새 발자국 같으면서도 여기는 두목이길인데 저희 집 앞이에요. 네, 이거는 K8에서 메인 피처로 내세우는 건데, 이건 얼마 전에 EV6에서 보여드렸었던 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센터 디스플레이의 버튼이 전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 다이얼식 기어 셀렉터가 들어갔고, 이건 전체 인테리어 사진인데 잘 정돈된 것 같아요. 그리고 K5하고 소나타를 봤을 적에는, 그리고 소렌토랑 산타페를 봤을 적에는 저는 현대차들은 확실히 좀 담백한,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K8은 아무래도 선택할 소비자들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그런지 완전히 파격적이진 않습니다. 저런 우드를 쓴 것도 그렇고, 물론 뭐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계기판을 지금 완전히 이어진 것처럼 합친, 커브를 줘가지고 이어진 것 같은 요소는 녹여 넣었지만, 저런 운전대, 그리고 또 스피커에 드리워진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 모두 이전 K5나 소렌토보다는 좀 보수적이지 않나, 덜 파격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랜저로 미루어 짐작컨대 2열 공간은
거의 뭐 최고 수준 아닐까 싶고, 이 정도면 준대형이라고 보기에도 좀 벅차죠. 네, 이게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이어진 모습입니다. 커브가 상당히 져 있어요. 옆에서 좀 옆에 이제 이건 모델이 앉은 건데, 그리고 저 기어 셀렉터 쪽에 위치를 올렸잖아요. 저것도 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내려놓았을 적에 너무 저기 내려가 있으면 손이 좀 오히려 손목이 많이 꺾이면서 피로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방지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저 계기판을 보시라고 사진을 확대해 봤는데, 확실히 커브가 좀 꽤 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선 이동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계기판을 쳐다보다가 센터 디스플레이를 볼 적에 그냥 살짝 오른쪽으로만 곁눈질만 해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뒤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인데, 운전석으로 살짝 틀어져 있긴 해요. 근데 버튼 조작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쉽지 않을까 싶고, 이 다이얼식 기어 셀렉터는 이미 소렌토에서 봤었던 그거죠. 많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오토홀드라든지 드라이브 셀렉터라든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모두 적용이 됐고, 여기 근데 이게 하이그로시 소재긴 한데 그래도 소렌토만큼 많진 않네요. 이것도 강조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광섬유를 넣어가지고 대시보드 위에다가 우드 사이 중간중간에다가 라이트가 들어오게끔 해놨습니다. 이게 그리고 EV6에서 봤었던 그 공조전환 조작계라고 하는 건데, 저 삼각형 버튼 있죠? 저걸 누르면은 저게 이제 싹 바뀌어요. 이건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그리고 이제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여기다가 뭐 내비게이션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화면을 띄우는 것도 적용이 됐고, 기아 자동차의 최신 기술은 모두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디안 오디오가 들어갔는데, 현대모비스가 이제 메리디안이랑 협업을 하죠. 흡수한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선 이제 EV6에서도 들어갔었지만 K8에서 먼저 선보여지는 14개 스피커로 구성된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저 스피커도 마감이 좋아 보이네요. K8에서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옵션들을 모아놓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재밌는 게 이 맨 아래 가운데 있는 옷걸이형 헤드레스트입니다. 옷걸이를 저기다 어떻게 집어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참 궁금해요. 옷을 걸었을 적에 저게 잘 걸릴까 싶습니다. 물론 뭐 많이 시험해 봤을 테니까 그래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LPG 차도 나오는데, 원형 본배, 저거 이제 르노 삼성에서 QM6에서 도넛 탱크라고 그래서 트렁크 공간 손에 안 본다고 하는 건데 K8이 가져왔네요. 그리고 이거는 외장 옵션들인데, 범퍼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릴, 이거 뭐 별로 궁금하지 않고,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 네, 여기서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다 봤었던 거고. 이거 근데 리어 커터 글라스에 들어가는 크롬 가닛이, 저게 근데 디자인적으로 어떤 요소가 되니까 집어넣겠지만, 2열 승객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2열에 살짝 뒤로 누웠을 때 얘가 2열 리클라이닝이 되겠죠? 누웠을 때 오히려 좀 시야를 가리지 않나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외장 컬러인데 총 6가지예요. 그래서 좀 전에 사진으로 보셨던 것처럼 스노우 화이트 펄, 이게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기대되는 컬러는 이 그래비티 블루라든지 또 디포레스트 그린, 이 색깔도 궁금해요. 나머지 뭐 검정색은 뭐 너무 많이 보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인테리어 컬러인데, 인테리어는 3가지예요. 그래도 꽤 조합할 수가 있죠. 뭐 블랙 원톤이 됐든 브라운 투톤, 또 샌드 베이지 투톤. 그래서 어떤 소재적인 부분에서도 K7 대비 훨씬 더 좋아졌다고 말은 하니까, 근데 자동차를 실제로 봐야 이 부분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장에 모아둔 중요 피처고요. 공조장치가 3존이군요. 4존은 안 들어갔네요, 여기에도. 나머지 뭐 애프터 블로우라든지 공기청정 시스템도 모두 들어갔고, 여기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1열에서는 암레스트에도 들어가지만 2열에서는 암레스트에는 안 들어가네. 저 스피커 테두리에만 들어가는군요. 저기도 좀 집어넣어 주지. 네, 이건 이제 내 전화기로 자동차 멀리 떨어져 있을 적에 우보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변 상황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문콕하지 않나 뭐 이런 거 가끔 감시하고 싶을 때, 고양이가 뭐 똥 싸는 거 이런 거 보고 싶을 때. 후측방 모니터라든지 서라운드 뷰 모니터 모두 들어갔고요. 스마트 주차 보조 모두 들어갔고, 저 키는 근데 왜 안 바꿨을지 모르겠네. 기아 자동차 키가 그렇게 예쁘지 않았거든요. 네, 이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뭐가 달라진 것 같진, 개선되진 않아 보이죠? 예. 나머지는 이제 성능적인 부분인데, 이제 K8은 이번에 이제 엔진 라인업을 4가지로 가지고 나왔죠. 3.5 터보 가솔린, 2.5 터보 가솔린 외에 1.6 터보 하이브리드, 그리고 LPG 가스차까지
이렇게 가지고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건 역시나 1.6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3.5나 2.5 터보 엔진은 이미 제네시스에서 경험을 해봤었던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얹은 기아 자동차의 세단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그게 어떨지 궁금하네요.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3.5 가솔린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사양입니다.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더 개선돼서 들어갔는데, 뭐 속도 제한 표지판 인식해가지고 알아서 속도 줄여준다거나, 고속도로 주행할 적에는 방향 지시 등 켜는 것만으로도 차선 변경할 수 있는 것, 이 기능도 이제 개선돼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미 이전에 이 HDA2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봤었던 기능이긴 해요. 네, 가장 궁금해 하실 건 이제 가격표일 것 같은데, 지금 그랜저 가격표하고 이 K8 가격표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교묘하게 정말 많이 풀어놓은 게 있네요. 많이 다른데, 일단은 K8 같은 경우는 트림 자체가 이번에 노블레스 라이트라는 게 새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3.5 가솔린에서 가면은 플래티넘까지 해가지고 3.5 가솔린은 4가지 트림으로 쪼개지고, 아무튼 옵션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가격만 놓고 보면 이제 K8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은 3,34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그랜저는 3,355만원, 그러니까 15만원 더 쌉니다, K8이. 하지만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3.5에서 플래티넘까지 가게 되면은 K8은 4,610만원이 되고요. 하지만 그랜저에서는 3.3의 캘리그래피 선택을 하더라도 4,430만원이 돼요. 그러니까 플래티넘 최상위 트림으로 가게 되면 K8이 더 비싸집니다. 물론 K8에서 3.5 플래티넘에는 오릴 드라이브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옵션으로는 220만원짜리니까 이걸 빼고 나면은 40만원 정도 더 싼 게 되긴 해요. 가격표는 제가 다시 한번 어떤 옵션이 있는지 짜서 이건 영상을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